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수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1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 법령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음시설의 성능은 방음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기억 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방음시설의 높이는 니은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빈칸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기억 5데시벨, 니은 2.5m 2번 기억 5데시벨, 니은 3m 3번 기억 7데시벨, 니은 2.5m 4번 기억 7데시벨, 니은 3m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기억 7데시벨, 니은 3m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 법령에서는 공사장 방음시설의 성능 기준으로 방음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 즉 삽입 손실이 최소 7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시설의 높이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5데시벨이나 2.5m는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이므로 오답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니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철근과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철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배력근, 2번 압축철근, 3번 인장철근, 4번 보조철근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배력근입니다. 배력근은 주철근과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되어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압축철근은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고 인장철근은 인장력을 받는 철근입니다. 보조철근은 주철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중 분산과 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의 정확한 명칭은 배력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건축 도면의 치수 기입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 도면의 치수 기입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2번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4번 같은 도면에서 치수선의 양 끝은 화살과 점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치수선이 작은 것은 점으로 표시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치수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마무리 치수, 즉 최종 완성된 상태의 치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은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윗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답입니다. 3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해야 하므로 오답입니다. 4번은 같은 도면에서 화살과 점을 혼용하면 안 되므로 오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바닥판의 균열 방지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안 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수축에 의하여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시공줄눈, 2번 조절줄눈, 3번 차장줄눈, 4번 콜드조인트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조절줄눈입니다. 조절줄눈은 콘크리트 바닥판이 온도 변화나 건조 수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치하는 줄눈입니다.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시 중단할 때 생기는 줄눈이고 콜드조인트는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 사이에 생기는 불량 이음부로 결함에 해당합니다. 차장줄눈은 방수층 보호를 위한 줄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원인 조사, 2번 대책 수립, 3번 목격자 확보, 4번 재해자 응급조치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재해자 응급조치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재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나 대책 수립, 목격자 확보는 모두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는 재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는 응급조치, 원인 조사,
대책 수립, 재발 방지 순으로 이루어지며 인명보호가 최우선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6번째 문제는 창호의 재질별 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호의 재질별 기호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W, 목재, 2번 SS, 강철, 3번 P, 성형수지, 4번 A,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SS, 강철입니다. 창호의 재질별 기호에서 SS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의미하며 강철은 S로 표시합니다. W는 목재, A는 알루미늄 합금, P는 성형수지를 나타내는 기호로 모두 올바른 표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강철을 혼동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SS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약자로 강철인 S와 구분하여 정확히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7번째 문제는 석재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고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석재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대리석, 2번 화강암, 3번 감남석, 4번 응회암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석회암이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변성암으로 주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형성된 화성암이고 응회암은 화산재가 굳어진 암석입니다. 대리석은 내장재나 장식재로 많이 사용되지만 내산에 약하고 내화성이 낮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8번째 문제는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원칙 4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3번 재현 불가의 원칙, 4번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재현 불가의 원칙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열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재현 불가의 원칙은 하인리히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은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손실 우연의 원칙은 재해로 인한 손실은 우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인 계열의 원칙은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 문제는 연천인율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 1000명인 사업장에서 한 해 동안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연천인율은 얼마일까요? 단 근로자는 1일 8시간, 연간 25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10, 2번 15, 3번 20, 4번 25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15입니다.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 공식은 재해자 수를 연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15를 1000으로 나눈 뒤 1000을 곱하면 15가 됩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는 연천인율 계산에 사용되지 않으며 도수율이나 강도율 계산 시에 활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10번째 문제는 목재 천연건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재 건조법 중 천연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넓은 잔적 장소가 필요하다. 2번 건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3번 평형 함수량 이하의 건조가 용이하다. 4번 기후와 입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평형 함수량 이하의 건조가 용이하다 입니다. 천연건조는 자연 상태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천연건조는 평형 함수량 이하로 건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형 함수량 이하로 건조하려면 인공건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건조는 넓은 잔적 장소가 필요하고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기후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수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